제발 그만. 민수가 대야를 바닥에 내던지자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셋. 김치 대야들이 차례로 마당에 쏟아졌다.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을 뒤덮었다. 이웃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무슨 일이야? 그날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서윤아가 옷장 문을 열었다. 검은색 코트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짙은 그늘, 핏기 없는 입술. 복도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그 방, 닫힌 문 너머로 텅 빈 공간이 느껴졌다. 유나는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최순복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순복은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냄비만 바라보며 국자를 저었다. 유나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순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네. 문이 닫혔다. 복도를 걸으며 유나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38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텅 빈 배. 지하철 안 유나는 눈을 감았다. 지하철 안 광고판에 분유 광고가 보였다. 행복하게 웃는 아기. 유나는 시선을 돌렸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후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다음 달에 출산휴가 들어가요. 축하해요. 몇 개월 됐어요? 이제 6개월이요. 유나는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순복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교회 언니들과 통화 중이었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10년이 넘었어. 근데 아직도. 순복이 유나를 보며 말을 멈췄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순복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배추 300포기 준비됐으니까 알아서 해. 300포기요? 교회 김장 봉사도 있고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야지. 10년 동안 제대로 한 게 뭐 있다고. 유나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제가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바쁜 건 알아. 근데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0년.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웠다. 유나야, 빨리 나와. 마당에서 순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배추? 산처럼 쌓여 있었다. 300포기야.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순복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머님, 이게 다 300포기요? 교회 봉사용이 100포기, 이웃들 나눠줄게 100포기, 우리 먹을게 100포기. 당연하지. 유나는 배추 더미를 바라봤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서 시작해. 시간 없어. 배추를 들어 올리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뭐? 10년 동안 직장만 다니더니 이제 와서 약한 척은. 순복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병원이 뭘 알아?
직장에서 매일 앉아만 있으니까 몸이 약한 거야. 일 좀 하면 오히려 건강해져. 1시간이 지났다. 겨우 10포기를 끝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머님,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이 속도로 하면 밤 12시까지 걸려. 유나는 다시 배추를 들었다. 아랫배가 욱신거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순복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다. 마치 감독관처럼. 우리 민수 동창 부인들은 벌써 김장 다 끝냈대. 그 집들은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하더라. 유나의 손이 떨렸다. 직장 다닌다고 해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오전 8시 남편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 유나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며느리 일인데. 민수가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가라고. 민수가 망설이다 회사로 향했다. 마당에 다시 유나와 순복만 남았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오가 지났다. 유나의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찬물과 거친 배추 때문이었다. 붉은 피가 배추 잎에 묻었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요. 그깟 가지고 뭘. 그냥 해. 밴드 좀 붙여도 될까요? 순복이 한숨을 쉬었다. 빨리 가져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언니 계세요? 조카 며느리 김수진이었다. 임신 7개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모님도 김장하시네요. 순복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오, 수진아. 어서 와. 배 많이 불렀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진이 웃으며 배를 내밀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너는 들어가서 쉬어. 몸조리 잘해야지. 괜찮아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임신부가 찬물에 손 담그면 안 되지. 유나 혼자 충분해. 순복의 목소리가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순복이 수진을 안으로 데려갔다. 다시 마당에 유나 혼자만 남았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 2시 아랫배가 더 심하게 아파왔다. 욱신욱신 쑤셨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틀거렸다. 뭐해? 정신 차려. 어머님,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앉긴 뭘 앉아? 아직 백포기도 안 끝났어. 유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배추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배추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 속도로 하면 밤새도 못 끝내겠네. 순복이 혀를 찼다.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더니 집안일은 왜 이렇게 못해?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밴드가 금방 빨갛게 젖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아파요. 아픈 척 그만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로 투정 안 부렸어. 오후 4시 백포기를 겨우 끝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쉬긴 뭘 쉬어. 아직 200포기 남았어. 순복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을 힘도 없었다. 그 눈물이 대야의 찬물에 떨어졌다. 오후 6시 해가 완전히 졌다. 유나는 150포기째 배추를 들어 올렸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제대로 좀 해. 순복이 짜증을 냈다. 그때였다. 아랫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화장실 좀. 지금 빨리 갔다 와.
유나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확인했다. 비었다. 2주 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출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나야, 빨리 안 나와? 유나는 급히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마당으로 향했다. 비틀거렸다. 배추를 들려는데 시야가 흐려졌다. 유나가 배추를 겨우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쿵. 유나가 배추 더미 위로 쓰러졌다. 배추 망가뜨려. 순복이 소리쳤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민수가 마당으로 나오다 멈춰섰다. 유나가 배추 더미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바지에도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유나야. 민수가 달려가 유나를 일으켰다. 이게 뭐야? 피가 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넘어진 거야. 제대로 안 하니까. 순복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피가 이렇게. 민수가 유나를 안아 올렸다. 유나의 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2주 전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리가 뭐가 무리야? 김장이 원래 이런 거야. 김장이 이런 거라고요? 민수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2주 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순복이 입을 다물었다. 민수가 유나를 안고 차로 향했다. 어디가? 김장 끝내고 가. 김장은 무슨? 병원 가야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순복이 멈춰섰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다. 유나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민수는 복도에서 의사를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손가락에 유나의 피가 묻어 있었다.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나왔다.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5개월 쌍둥이를 유산하셨는데 오늘 과로로 출혈이 재발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쌍둥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임신하신 분이고요. 10년. 38세. 고령 임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했는데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갔다. 유나가 눈을 떴다. 미안해. 유나의 첫마디였다. 내가 왜 미안해? 쌍둥이였어? 우리 아기들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응.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민수가 유나를 꼭 안았다.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매일 은행 그만두라고 했던 거, 애 못 낳는다고 구박했던 거, 내가 외아들이라고 손주 봐야 한다고 압박했던 거. 나는 모른 척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겨우 생긴 아기들이었는데, 쌍둥이였는데, 그 애들을 잃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는 뭐 하신 거야? 300포기를 혼자 하라고?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며느리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집에 가야지.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당신, 괜찮아. 금방 올게. 민수가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민수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마당에서 순복이 엎어진 김치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유나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왔어? 유나는 입원했습니다. 입원? 그 정도로 순복이 태연하게 말했다.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정도요? 여자들이 원래 좀 아프면 호들갑을. 쌍둥이였어요. 순복이 멈춰섰다. 뭐? 2주 전에 유산한 아기들. 쌍둥이였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쌍둥이를 잃은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300포기를 혼자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나도 병원 같이 갔잖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이웃집 창문이 열렸다. 고개들이 하나둘 내밀었다. 38살에 임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요? 민수가 김치 담긴 대야를 들어 올렸다. 아니, 뭐 하려고. 그만해. 민수가 대야를 바닥에 내던졌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미쳤어? 이게 다 돈인데. 순복이 비명을 질렀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민수가 두 번째 대야를 들었다. 그만둬. 제발. 제가 외아들이라고 10년 동안 얼마나 압박하셨는데요. 두 번째 대야가 바닥에 쏟아졌다. 은행 그만두라고 애 못 낳는다고 매일 얼마나 구박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야가 차례로 쏟아졌다. 마당이 빨간 김치로 뒤덮였다. 저기 무슨 일이야? 쌍둥이 유산했다고 하는데?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순복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김치 300포기나. 김치보다 며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가 마지막 대야를 들어 올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순복이 울었다. 민수가 대야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민수가 돌아섰다. 마당에는 엉망이 된 김치와 주저앉은 순복만 남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저녁 공기에 퍼져갔다. 일주일 후 유나가 퇴원했다.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가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 300포기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준비한 배추를 하루 만에 망쳐놓았습니다. 순복이 올린 글이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 버릇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순복은 유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더니라고 썼다.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민수가 분노했다. 사람들이 다 오해하겠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사회복지사 한소영이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이 글 보셨죠? 소영이 커뮤니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왜곡했으니까요.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증거는 있으세요? 병원 진단서, 손 상처 사진, 커뮤니티 글 캡처 다 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완벽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께 연결해 드릴게요. 소영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유나가 망설였다.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영의 말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온라인에 게시한 허위 사실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순복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김장시킨 게 죄예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순복을 제지했다. 순복이 주저앉았다. 법원을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내 폭력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소영이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유나가 봄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이겨냈으니까요. 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작은 사무실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희망 도시락. 유나가 직접 쓴 글씨였다. 유나 씨, 오늘 주문 25개 들어왔어요. 한소영이 주문서를 건넸다. 사회복지사였던 그녀는 이제 유나의 동업자였다. 유산 가족분들이시죠? 네. 대부분 병원에서 추천받고 오셨대요. 유나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다. 진짜 웃음이었다. 부엌에서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배추 10포기.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의 손놀림은 여유로웠다. 법원 판결은 명확했다. 명예훼손, 위자료 200만 원. 순복이 올렸던 거짓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유나에게 더 큰 승리는 따로 있었다. 언니, 제가 만든 김치 드셔보세요. 한 여성이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3달 전 유산을 겪었다고 했다. 저도 겪었어요. 쌍둥이를 잃었었죠. 유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이 유나를 꼭 안았다. 저녁 민수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떻게 됐어? 대박이에요. 오늘만 25개 주문. 유나가 신나게 말했다.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한데? 민수가 유나를 안아 올렸다. 유나가 창밖을 봤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우리 아기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지금 우리 모습. 민수가 유나의 어깨를 감쌌다. 근데 알아요? 제가 매일 그 아이들한테 말해요. 엄마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작은 화분에 물을 줬다. 배추 모종이었다. 직접 키우는 배추. 예전엔 김장이 악몽이었다. 300포기가 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10포기면 충분했다. 20포기면 행복했다. 자유롭게,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게 진짜 김장이었다. 유나는 봄 햇살 아래서 다시 웃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